아무튼 이 보도 진짜 나빠요. 이 후속 보도에서 제가 이걸 어제 읽고 너무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은 그 자살을 묘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내가 구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아이 시점에서 써요.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뭐 아이가 받았을 충격 있잖아요. 그 엄마의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이 두 번째 보도도 이제 비정상적으로 기사를 써놨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도 소설을 썼네 그럼. 그러게.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완결성이 부족했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과는 좀 깨끗하게 사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과를 하나.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사과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피하네. 24일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보도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목이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이거거든요. 여기에 핵심 내용을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에 해당 여성은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수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일을 찾았지만 실패한 뒤 결국 막다른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데 이어서 내년에는 10.9%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보통 팩트가 몇 개, 한두 개만 틀려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표현 안 하죠. 팩트 틀리면 그러죠. 오보입니다. 예. 지금들도 자기네들이 할이 이상하다는 텐데요. 아마. 진짜. 바뀐 내용을 몇 가지 제가 얘기할까요? 네. 바뀐 내용 보면은 한두 개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보도가 원래 나왔던 보도는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써야 돼. 네. 그래서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죠. 처음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후퇴했냐면은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생활고가 힘들었는지 그거를 길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극단적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라고만 했어요. 갑자기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없어졌죠. 갑자기. 그러네. 원래 최저임금이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카더라로 대체해버렸어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후퇴를 했고 이걸 심지어 제목을 뽑아놨어요. 예, 심지어 이제 제목도 그래서 바뀌었죠. 나름대로는 제목도 바꿨는데 이 이제 핵심적인 게 하나가 바뀐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그 식당에서 해고가 된 게 언제냐? 이제 이 부분도 그전 보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잃었다고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시점도 최근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에 애초에 이거를 시점을 정확하게 못 박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최근 목숨을 끊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김 씨가 이제 그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김 씨가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서 거절했다. 힘들어하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라고만 또 보도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김 씨가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된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작년 말이 되는 거죠. 작년 기사를 지금 가져와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이랑 상관이 없어. 그렇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된 시점도 최근에서 작년 말이니까 무려 8개월 정도, 최소 8개월 후퇴한 겁니다. 이게 뭐야? 오보죠. 작년 말 있었던 사건을 억지로 가져왔다는 느낌마저 들죠. 그리고 뭐 세세한 부분이 바뀐 게 더 있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는 7월 말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7월 10일로 바뀌었고요. 이제 고인의 나이도 50대라 그랬었는데 후속 보도에서 이제 고침 보도에는 35세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원래 보도에서는 24일 보도에서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29일 날 낸 수정 보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다고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다른 기사야, 24일 다른 보도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예. 다른 기사야 아예. 진짜.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만 같아. 예. 그것만 갖고 완전히 다른 기사라니까. 이게 참.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보가 되면은 아니래. 원래 24일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게 한 반나절 만에 삭제가 됐을 때 많은 시민분들이 이거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기사 아니냐, 삭제까지 했으니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의심을 했었는데 냄새가 난다. 오히려 29일 날 얘네가 후속 보도를 내면서 더 이상해. 그 심증이 더 굳어져 버린 거야. 이거 완전 개뻥을 쳐놓고. 소설이구나. 그렇죠. 소설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고백을 해버렸어요 지금. 아니, 나이도 다르고 시점도 네. 다르고 이거 이유도 다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시민들의 비판적인 어떤 의심을 스스로 증명해준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간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뭐 완결성이 부족했다라는 이런 좋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완결성이 부족한 수준이 허접한 아니라 보도였다라는 얘기를 네, 애초에 들을 완결성이 수밖에 없고요. 없는 기사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민동기 기자가 그럼 대체 어떤 기사를 오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썼는데 진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어요. 오보는 풍계리처럼 막 뭐가 있는데 안 준다고 안 주면서 취재원은 있긴 있다. 오보는 아니다. 이렇게 우겨도 우리가 오보가 아니라고 믿어야 되고 이렇게 뭐 정말 뭐 완전 하나에서 10가지 중에서 하나에서 한 7가지가 오보인데도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우기면 오보가 아닌가라는 그럼 부분이. 오보를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서울 공도리님이 애초에 지적하실 때 이게 이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도 다 어긴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죠. 이건 진짜 명백하게 왜냐면은 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에 아주 명확하게 있죠. 어떤 사람의 사인을 자살의 원인을 단순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유서를 바로 보여주면서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자녀와 같이 이렇게 자살하셨던 분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네, 이번 사건을. 그런데 이번 일은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자살의 원인을 자기네들이 마구 추정했고 그리고 이 보도 내용에서도 보면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그 자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보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지어 이거는 이게 원래 처음에 차장급이 쓴 보도예요. 차장급이 썼다 그러니까 거의 데스크급이 썼다 지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오더를 가지고 쓴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완결성이 네. 부족했다. 아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정정보도랍시고 뭘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아주 착하게 고백한 셈이 됐죠. 뭐. 네. 오보 아니라니까 소설로 얘기합시다. 예. 네, 소설의 완결성이 부족했습니다. 8월 24일에 오보 의혹이 불거졌던 기사를 28일 대정부 질문에서 써먹고야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지난주는 상당히 그 국민들 가슴이 안타깝고 좀 정말 애처롭게 생각한 그런 사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던 한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 내 모녀 사망 사건은 이 빛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40대 초반의 가정이 저지른 그런 폐륜 범죄였습니다. 이 두 개 다 한 묶어 사는 생활고 문제였어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결론은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좀 낮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이런 투자 고용 상태가 나아지게끔 하겠다는 게 이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리 저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전체적으로 의원님 뭐 과거 정부 때부터 저희 경제가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저희가 그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해소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지금 잘 안 상태입니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에 장하성 실장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7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54조 쏟아붓고 지금 취업자 수가 5천 명이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고용 위기와 또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작년 1년 전보다 이게 무려 16%나 감소가 된 상태.